MBC 나누면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했는데요. 그 제목이 교복을 입히는 남자입니다. 제목을 보면서 좀 야한 동영상을 기대하는 건 아니겠죠. 교복을 입히는 남자. 학교로 돌려보낸다 해서 교복을 입히는 남자 이렇게 제목이 그렇습니다. MBC 방송인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집을 나온 위기 청소년들의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해주던 쉼터마저 입소 정원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재원으로 용돈 준다는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 피해를 당하는 가출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실태를 정동훈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부산 서면한 밤거리, 중고등학생들로 보이는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7년째 가출 청소년을 찾아 가정적기를 겪고 있는 박영선 씨가 아이들에게 다가가 말을 붙입니다. 무리 속에 혹시 가출한 아이가 있는지 살피는 겁니다. 박 씨가 찾는 아이는 16살 김모양. 지금 실종신고가 되어 있거든요. 관할 경찰서 실종팀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찾게 되거든요. 기량을 판다는 문제를 받고 급히 인근 상가 건물로 가봤지만 비슷한 또래의 가출소녀였습니다. 결국 그날만 분양을 찾지는 못했지만 많은 가출 청소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집을 나온 이유는 저마다 다양합니다. 아버지한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통증이 시달리다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살고 분위기가 좋아서 엄마는 맨날 이제 술 마시고 제가 집 빨아서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갈 곳이 없다는 건 모두 똑같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PC방에서 자고 그래서 원래 자고 그러는데 이게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지금 가출하면 밖에서 밤에 길을 갈 때도 없고 코로나19 대국민 업소가 심야영업을 중단하자 가출 청소년들은 여하의 날씨에 노숙을 하기도 합니다. 머리 갖다 놓으면 신문을 보거나 그냥 길 밖에서 보다가 기상대원 이런 데서 지내서 코로나로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가지고 가출을 감췄습니다. 갈 곳 없고 돈도 없는 가출 청소년들을 이기는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석 달전 가정불화로 집을 나왔던 15살 피스는 소셜미디어로 연락해온 남성을 믿고 만났다고 그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는 접수를 했다가 만나니까 강제로 살펴가지고 이제 성폭행을 당했어요. 이 남성은 가출 청소년이라는 걸 확정자가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해서 못살겠는 점점 폭행을 하다가 경제세금을 해서 니네 집을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경찰은 희수를 포함해 가출 청소년 8명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네, 가출이 왜 아이들에게 위기냐면 잘못된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남자아이들은 주로 가출하면 사기와 또 절도 이런 것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또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성매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출한 청소년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아이들을 어디서 찾았냐면 전라도에 있는 군산에서 그리고 대전으로 이렇게 다니던 아이들을 제가 찾아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처음에 단순 가출로 인해서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성인들의 꾀임에 빠집니다. 이 아이들이 서면에서 돈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혹해서 만납니다. 그리고 차에 타고 가는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감금하고 폭행하고
그리고 성매매를 시켰습니다. 그 일당들이 얼마 전에 5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여중생 2명을 제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저에게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가출하고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있고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하는 겁니다. 오로지 아이들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부산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저한테 오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소년 재판을 받고 저에게 위탁이 되어서 저한테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저에게 왔습니다. 남자입니다. 이 아이의 제목이 뭐냐면 갈치입니다. 강요입니다. 그런데 뭘 갈치하고 뭘 강요했냐면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이 핫도그를 들고 가는데 그게 먹고 싶어서 그 아이에게 그걸 뺐습니다. 순순하게 자기 손에 있는 핫도그를 주려고 하겠습니까? 안 줍니다. 그러니까 협박을 하죠. 그거 가져와라. 그래서 뺏어서 2,000원짜리 핫도그를 이 아이가 먹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2,000원으로 무슨 재판을 받습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바로 검사에게 가는 게 아니라 경찰 조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부산가정법원에 소년 재판을 받게 됩니다. 판사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의 가정을 보면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했습니다. 엄마가 재혼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울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아이는 어디로 다니냐면 시설로 다녔습니다. 시설로 다니면서 잘못된 만남을 하게 됩니다. 시설에서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시설에 제대로 있지 않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돌아다닙니다. 집을 제대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결국은 범죄 소년이 되어서 재판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일정하게 거주하는 주거지가 없습니다. 늘 저희 센터에 와서 밥을 먹게 되는데 이 아이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중학교 3학년 남자입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가 그렇게 그 아이에게 범죄 소년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소년원에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회에서 생활하지만 사회에서 제대로 생활이 안 됩니다. 어제는 이 아이가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의 교감선생님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이 아이는 ADHD도 있고 정신과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아이는 반사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 지나가다가 자기 마음에 잘 들지 않는다 해서 때립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이 아이가 키도 작고 힘도 없어서 제대로 그렇게 못했지만 지금은 이제 키도 제법 크고 제법 이제 힘도 생기고 그래서 거의 서구 일대의 일진으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청소년들, 위기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1,500명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이 부산 곳곳에 다 있습니다. 가출한 아이들을 찾아달라고 저한테 이제 실종팀에서도 연락이 와요. 그래서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하는 것이 저한테 가장 큽니다. 그리고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따뜻한 만남. 저도 위기 청소년 시기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돌아다니면서 오만 나쁜 짓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만남, 위대한 만남,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교복 입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쌤은 한 건당 얼마 받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가출 하나 찾아 주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또 학교로 돌려보내면 한 건당 얼마 받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당돌하게 연봉이 얼마인지 물어봐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돈 주고 돈을 써가면서 아이들을 찾고 내 돈 써가면서 아이들 학교 돌려보내고 그런 일을 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근데 왜 해요? 돈도 안 되는 일에. 저는 우리 사회가 돈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합니다. 돈 되는 일이면 뭐든 다 한다. 10억 받고 감옥 갔다 오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회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다. 더 위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근대주의는 이렇습니다. 진리의 가치나 절대성을 강조하던 시대가 바로 근대주의 시대고 근대주의입니다. 그런데 탈근대주의, 후기 근대주의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 유일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것은 없다. 예수님이 유일하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남친과 여친을 사귈 때도 영원한 게 없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요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센터에 오는 애들이 SNS로 주로 사귀다가 SNS로 헤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3초 만에 사귀고 3초 만에 헤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지금 시대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 그리고 유일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중학생들은 이렇게 시키면 잘 읽어요. 근데 우리 대학생들은 그래도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잘 읽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대적인 것은 없고 유일한 것은 없고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따뜻한 만남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만남,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만남들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선배를 만나기도 하고 또 선생님을 만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가운데서 잘못된 만남, 적절하지 못한 만남, 부적절한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만남, 위대한 만남, 그 사람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